사진가 이창수. 눈에 보이는 사물이 아닌 그 내면을 담아내는 사진가. 이것은 세계의 지붕 히말라야로 이어졌습니다. 걸으면서 드는 생각이 이게 사진도 사진이지만 이 걷는 것 자체에 대한 생각을 좀 더 깊게 하게 됐고, 한 걸음이 도대체 뭔가를 지금 한 보름 내내 그 생각만 가지고서 계속 이렇게 저 스스로도 걸었거든요. 우리가 저기까지 가야 된다라는 목표를 두는 순간 그게 곧 힘듦으로서 나타나고 고통으로 나타나고 어려움으로 나타나는데, 그저 단순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내가 했던 거를 내려놓자, 없애버리자. 그것이 내가 십사자를 마무리하는 한 걸음의 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여지껏 공식적으로 이제 14자를 처음에 목표를 잡고서 진행을 해왔고, 이번 산행이 이제 에베레스트 로체 쪽인데 이제 12자까지 끝냈고 이제 마무리 산행이 되죠. 에베레스트 로체. 뭐 즐거운 마음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히말라야를 향한 13번째 발걸음. 에베레스트와 로체를 담는 마지막 사진의 여정이지만 이창수 사진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비행기는 6시간 30여 분 만에 네팔 트리부반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년 만에 눈앞에 나타난 네팔 카트만두. 잠시 떠나온 사이 잊었던 기억과 도시의 숨이 다시 찾아옵니다. 중국과 인도 사이에 있는 남부아시아 네팔은 히말라야 산맥 아래 여러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가 태어난 곳이지만 힌두교가 종교 대부분을 차지하는 힌두 왕국입니다. 오랜 역사와 천혜의 자연을 간직한 네팔. 10개의 세계유산과 종교의 성지가 있어 이곳을 찾는 관광객과 순례자의 발길은 끊이질 않습니다. 이른 새벽, 히말라야 트레킹의 거점 루크라로 향한 첫걸음을 뗍니다. 오늘 첫 비행기를 타야 돼요. 왜냐면 저 날씨가 어쨌든 새벽에 좀 좋거든요. 그래서 비행기가 뜨기가 좋고, 이 저 루크라 지역 갈 때는 날씨가 제일 관건이에요. 그쪽 우리 한 2,600-700대는 공항으로 루크라 공항에 들어가는데 안개 끼고 막 이러면 계속 며칠씩 딜레이 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일찍 출발하는 게 나아요.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로 가는 히말라야 트레킹은 카트만두에서 경비행기를 타고 루크라 공항에 도착합니다. 여기부터 걸어서 팍딩, 남체바잘에 도착해 이틀간 고소 적응을 합니다. 다시 3일 길을 걸어 디보체, 딩보체, 추쿵에 이릅니다. 이곳에서 로체 남벽을 촬영 후 로브체, 고락셉에 도착. 히말라야 산맥의 최고 전망지 칼라파타르에 오릅니다. 그리고 다음날 목적지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에서 14자 사진의 마침표를 찍고 9일간의 대장정을 마칩니다. 특별하게 이번 일정엔 후배 박길종 씨가 동행합니다. 여행과 사진을 좋아하는 그도 기대에 잔뜩 부풀어 있습니다. 히말라야 트레킹의 시작은 루크라입니다.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국내선 공항에서 경비행기를 타야 합니다. 거리는 200km. 걸어서는 4-5일이 소요되는 먼 거리입니다. 히말라야 트레킹은 10월에서 11월 사이가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12월. 매서운 추위와 바람에 도전하는 여행자는 이 시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몰려듭니다. 루크라인 비행기에 싣는 짐의 양은 1인당 15kg. 예전에 허용량을 초과하여 비행하다가 큰 사고가 나서
짐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네, 무게가 많이 나올지 걱정됐는데 적당히 나누어가지고요. 이제 무사히 잘 실었습니다. 이제 루크라로 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긴장되고 설레이고 그래요. 저희가 새벽에 나온다고 호텔에서 아침은 못 먹었는데 이렇게 또 챙겨서 나왔습니다. 우리의 아침이에요. 뭐 걱정할 필요 뭐 있어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사과하면 그런 끝인데. 그러나 뭐 걱정을 굳이 할 필요는 없죠. 근데 좀 이런 경우는 있어요. 이런 계곡으로 치고 들어가는데 비행기가 막 이렇게 날이 안 좋을 때 막 이렇게 롤링이라고 해요.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다들 불안해하지. 소리도 앙앙 지르고. 그러나 뭐 무사히 잘 내릴 거예요. 여기가 지금 남치바자리야. 우리가 저 이틀째 가는 날. 여기서 고소 적어. 오케이. 탑승 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제 시간에 탑승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이곳뿐 아니라 루크라의 날씨도 좋아야 이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행은 기다리는 동안 아침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재미있으면 부탁해요. 제 생각에는. 이창수 사진가를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로 안내할 현지 가이드 모던. 15일간의 일정을 함께 할 것입니다. 시작부터 순탄합니다. 루크라행 비행기 탑승구가 열립니다. 그 비행기에서 해 뜨는 쪽을 바라보려면은 오른쪽 앉아야 돼, 왼쪽 앉아야 돼.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왼쪽. 오른쪽 아니고 왼쪽. 총 15명이 탈 수 있는 소형 비행기는 지정된 좌석이 없습니다. 왼쪽에 펼쳐진 히말라야를 보려면 바쁘게 움직여 좋은 자리를 차지해야 합니다. 소형 비행기는 조종석과 전망이 훤히 보입니다. 처음 타는 사람은 많이 흔들려 긴장되지만 비행기와 한몸되어 히말라야를 보는 것은 최고의 경험입니다. Okay. 드디어 떠오르는 태양과 함께 히말라야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카트만두에서 30여 분을 날아오면 산허리에 자리 잡은 루크라 공항이 보입니다. 활주로 길이는 불과 500m. 그 앞은 낭떠러지입니다. 누가 봐도 위험천만한 길. 다행히 안전하게 착륙했습니다. 13번째 밟는 히말라야. 설렘은 배가 됩니다.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와 고쿄리로 가는 길의 시작점은 루크라입니다. 해발 2843m로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높습니다. 산악지형과 짧고 경사진 활주로, 잦은 기상이변으로 여행자들 사이에는 매우 위험한 공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을은 평범한 목초지였는데 트레킹의 길이 열리자 상점과 카페, 롯지 등이 즐비한 번화한 마을로 현재 이릅니다. 벌써 숨이. 혼자 여행을 하지 않는 이상 모든 여행자는 이곳에서 포터와 가이드의 도움을 받습니다.
일행은 미리 고용된 짐꾼과 요리사 등 8명과 히말라야 여정을 같이 합니다. 어떻게 움직일 거야? 여기서 짐을 여기서 내고 차하고 차 한잔하고. 포터들이 짐을 꾸리는 동안 노지에 잠시 머뭅니다. 노지 안에는 한국을 비롯하여 세계에서 온 여행자들의 흔적이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그들의 꿈과 도전의 정신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이창수 사진가는 이번 여정의 목적을 시작점에 상기시킵니다. 3년에 걸쳐서 히말라야 14자 베이스를 가다라는 그 밀레와 함께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요번이 이제 14자 끝내는 로체하고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까지 가는 그거를 해서 이제 14자가 완성이 되고 6월 26일 날 이제 전시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진실은 큰 산이 갖고 있는 그 속내 그거를 보고 싶은 거죠. 산에 뭐 봉우리만 보고 뭐 이게 끝낼 게 아니라 걸어 다니면서 느꼈던 많은 생각들이 곧 산의 진실일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진실을 보다 이거를 지금 계속 안고서 가고 있고 이게 완전히 정해진 단어는 아니지만 어쨌든 제 입장에서 사진 찍을 때 입장은 진실을 보다 쪽으로 가고 있죠. 히말라야에서 찾고 싶은 진실과 내면의 숨결. 사진과 마음과 눈과 걸음을 통해 이제 시작됩니다. 일행의 짐은 야크와 물소를 교배한 족교가 짊어집니다. 야크는 고산동물이라 해발 3,400m 이하에서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높이에 상관없이 활동 가능한 족교가 많이 쓰입니다. 지금 루크라 공항이 한 2,800대고요. 지금부터 가야 될 때가 이제 팍탱이라고 한 2,600m 되고 그리고 한 3시간 정도 걸어서 내려가요. 정말 이제 이 모두가 무사히 끝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제 첫 시작을 하려고 해요. 햇살도 이들의 여정을 축복하듯 따뜻하게 내립니다. 오늘부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9일길을 가야 합니다. 앞으로 나타나게 될 수많은 히말라야의 얼굴과 그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대자연의 장관. 마음을 내려놓고 비우고 채우려 떠납니다. 국립공원 경내라 이게 허가를 받아야 되고 허가 받은 거 계속 체크. 근데 몇 개의 지점이 있어요. 들어갈 때마다 계속 체크를 받아요. 너 되게 중요한 여자. 뭐다? 이게 누구지? 그 파상나무. 그지? 파상라무지. 그 네팔에서 여자 중에서 처음 에베레스트 올라. 그지? 파상라무. 네. 드디어 우리가 첫 관문을 지나가는군요. 그래. 기분이 어때? 좋아요. 좋아? 설레이고. 작가님은 많이 와 보셨죠? 몇 번? 3번? 몇 번을 와도 항상 다른 모습으로 반겨주는 히말라야. 이전의 기억은 잠시 비우고 눈과 마음에 새 것을 담습니다. 그 마을 좀 봐봐. 너무 이쁜데요? 왜냐면 이 높은 산에 안 만들어놨잖아. 하나 노후가 막힌 거야. 그러나 하나 하지. 너무 어디 산 봐봐. 저기 농사 지으시는 사람들인데. 그 이제 산이 높다고 뭐 그친 게 아니야. 여기는 이제 곳곳에 저 멀리도 보면 곳곳에 사람 사는 곳이 있거든. 사람 사는 곳은 곧 곡식을 만들어낼 수 있고.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그 시간과 함께 흐르며 살아가는 사람들. 히말라야의 삶이 곳곳에 스며든 풍경으로 발걸음으로 옮깁니다. 네팔이나 히말라야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았고 다니다 보니까 좋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속속들이 많이 이 지역마다 다 특색이 또 다르더라고. 또 다녀보니까 다 같은 히말라야가 아니고 그래서 이 지역 마나슬루 지역은 또 뭐 어떤 또 다른 계곡의 느낌이 나고 어디는 또 무슨 느낌이 나고 K2는 또 어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참 그냥 산이 아니구나. 역시 큰 산이 갖고 있는 그 다양한 힘들을 볼 수 있었고 느꼈었고 뭐 그래서 좋았어요. 네팔 어디를 가도 볼 수 있는 마니차. 불교의 경문이 돌면 현세의 죄가 씻어진다고 합니다. 길에서 오랜 세월 사람과 함께한 마니석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서 여행자를 맞이합니다. 이거 돌로 새긴 건가요? 일일이? 대단하다. 헬로. 어디서 가세요? 반가운 한국인 일행을 만났습니다. 칼라파트로 그쪽으로 해가지고 저 촐라차에서 고교까지 고생 좀 했어요. 곡결이 가세요. 젊으신 분들이. 한 2번 갔다 왔어요. 히말라야를 가득 품고 온 이들에게 여유가 느껴집니다. 이비시하고 칼라파트로를 목표로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그 촐라 패스하고 곡결이 완전 트레킹만 15일짜리를 하고 지금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냥 지옥과 천국을 동시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이고요. 지금은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하고요. 완전 힐링하고 내려가는 기분이에요. 펼쳐지는 광경마다 완전히 그냥 새로운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주 경이로움 그런 걸 많이 이렇게 맛보고 내려갑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좋은 일정 되세요. 따스한 햇볕이 감도는 식당. 맛있는 점심시간입니다. 그냥 현점식 달밥 괜찮으시죠? 여행만큼 즐거운 식사 시간. 일행이 시킨 요리는 달밥. 자연이 기른 채소와 감자를 썰고 불에 달달 볶아 밭에 소스를 만듭니다. 나머지는 스프에 넣고 완성. 네팔의 대표 음식 달밭입니다. 한정식까지는 안 가고 백반. 이제 산에 빠지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죠. 산 풍경, 산이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풍경, 돈 모양만 보고서 겉에 빠지지 말고 저 안에 산도 내면이 있다 치면 결국은 이제 산을 바라보는 나의 내면이겠지. 그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그게 뭔가를 고민하고 있지 지금. 지금 같은 경우는 일부러 마음 가라앉히려고 생각을 하고 있죠. 너무 욕심내서 사진 막 찍고 이게 아니라 뭔가 조금 더 진솔한 내지는 조금 뭔가 그 가슴을 울리는 경건함을 느낄 수 있는 오랫동안 보면서 뭔가 계속 느낌을 줄 수 있는 이런 사진 이런 거를 좀 원하고 있죠. 전체보다는 부분, 그리고 가려진 내면의 탐구. 그 진실을 찾는 걸음은 이번 여정의 숙제입니다.
정겨운 돌담길과 흐드러지게 핀 꽃이 일행을 맞이합니다. 왼쪽 구름에 가리고. 네팔은 우리나라보다 남쪽에 있어 12월에도 봄의 기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을 어귀마다 반기는 티베트 불교의 상징물. 마을 사람은 물론 지나는 여행객의 안녕을 약속합니다. 하늘이 내리는 값없는 선물. 히말라야는 이 모든 것을 받아 사람에게 돌려줍니다. 루크라에서 출발한 지 3시간. 첫 번째 밤을 보낼 팍띵에 도착합니다. 지금은 한 200m 내려온 거야, 해발. 아까 우리 저 루크라에서. 루크라가 2,800이죠. 2,600. 600이죠. 여긴 대신 내일 한참 올려야 돼, 남체까지. 야, 드디어 도착했다. 좋다. 빨리 쉬어야지. 수고하셨습니다. 다녀봐. 지난번에 굉장히 많이 두리번거리면서 새로움을 찾아서 이렇게 많이 왔거든요. 이렇게 와고 풍경도 잘 보고 좀 조용하게 해서 이렇게 걸어오면 오로지 걷는 거에 집중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걸어왔죠. 에베레스트 처음 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고요. 처음에 루크라 공항 내릴 때 많이 긴장했는데 생각보다 금방 내리고 재미있더라고요. 오는 길도 너무 아름답고 좋은 것 같습니다. 아직은 뭐 고산 증세는 없고요. 살짝 걱정이 되는데 열심히 가볼 생각입니다. 히말라야의 첫날. 길었던 하루의 시간도 산과 함께 잠듭니다. 이른 새벽. 부엌은 아침 식사 준비로 분주합니다. 오늘부터 여정이 끝날 때까지 한식으로 식단이 채워집니다. 고산을 오를수록 식욕이 떨어져 현지 음식은 입에서 자꾸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미역국입니다. 포터들의 여행자에 대한 수고는 하는 일마다 정성이 가득 묻어납니다. 저희가 지리산에서 차를 좀 만드는데 녹차하고 발효차. 지금 이건 발효차예요. 그래서 뜨겁게 마시기에 좋고 산에 올 때는 이렇게 좀 들고 와가지고 같이 일행들이랑 잘 나눠 먹어요. 이 맛입니다. 항상 황송한 밥상. 안 해봐. 그 산에 와서 김은 한국에서도 김은 최고지만 산에 와서도 김이 역시 최고예요. 예, 오늘 일정은 지금 팍팅에서 남체까지 대략 한 7시간 계속 이제 오르막길로 올라가는 그 길일 겁니다. 그 사람들 사는 모습 보는 거가 오늘 코스에서는 주 저기가 아닐까 싶어요. 트레킹 둘째 날. 산에서 처음 맞는 아침입니다. 차갑고 푸른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듭니다. 오늘은 또 어떤 풍경과 마주할지 기대에 찬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얼굴이 반쯤 가려진 산 앞에 카메라는 멈춥니다. 빛. 여기 지금 앞에 나무 실루엣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멀리 있는 빛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남체로 가는 길은 두두코시가 함께합니다. 두두코시는 우유강이라는 뜻입니다.
히말라야 초우유의 빙하가 녹아 강이 되어 네팔을 흘러 적시고 인도의 겐지즈 강과 합류하여 인도양에서 긴 여행을 마칩니다. 아 빨리 해 떴으면 좋겠다. 손이 시렵네. 히말라야 고산 마을은 하루가 짧습니다. 주위에 산이 워낙 높아 해가 늦게 뜨고 빨리 지기 때문이죠. 또 일교차가 너무 커서 밤에는 영하까지 기온이 내려갑니다. 여행자는 하루 이동거리와 옷가지 등 환경에 미리 대비하고 걸어야 합니다. 나왔을 고산 마을의 아침은 활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등교를 준비하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학창 시절이 필름처럼 지나갑니다. 문명의 손길이 닿지 않은 풍경. 이와 함께 건너라면 여행자의 마음엔 어느새 고향이 찾아옵니다. 오히려 난 요 밑에 물줄기 내려오는 것도 이렇게 느꼈는데, 또 밑에 물줄기, 옆에 이끼들 같은 거랑. 저게 탐스럽고, 아까 왜 조금 보였던 산. 네, 어우, 훌륭하지? 네, 멋진데요? 힘이 있어. 그, 요런 실루엣이, 네, 소나무 실루엣이 들어가면, 네. 저 하얀 산이 훨씬 더 강조가 되지. 한번 찍어볼까요? 하늘이 너무 많아. 하늘 많아요? 그러니까 좀 밑으로 찍으라는 소리. 꽉 차게 찍어줘, 사실은. 빛이, 하얀 집의 빛이 아주 좋아가지고. 탐세르쿠가 보이는 전망 좋은 롯지에서 일행은 잠시 힘을 놓습니다. 롯지에는 여행에 필요한 다양한 물품을 팝니다. 부족한 물건은 언제든지 롯지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마음을 잡는 히말라야의 길. 한국의 시골 돌담길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향수 어린 길을 걷습니다. 이렇게 나무에 있는 게 타르초, 아니 저 룽다. 저게 저 뭐지? 타르초. 저기다 경전 적혀 있거든. 라마 경전, 불교 경전. 근데 이제 바람을 타고 진리의 말씀이 전 세상으로 돌아가라고. 여기가 지금 국립공원 입장료 받는. 일행은 조르살레 마을에 있는 사가르마타 국립공원 관리소에 도착합니다. 입산 신고 절차를 마쳐야 통과할 수 있습니다. 다시 길을 나서면 거대한 바위벽을 책삼아 불경을 새겨놓은 풍경을 만납니다. 이 대단하지 않아? 큰 바위에? 보고 있노라면 경외감에 빠져듭니다. 고생, 정성을 들이는 거지. 그리고 이게 지금 햇빛이
좀 이쪽에 있을 때, 그러니까 좀 아침이지. 여기 빛 들어오잖아. 그럼 정말 경건해져. 이 경문 자체가 지금 약간 그늘졌는데 아침에 빛 쭉 받으면 쳐다보면 참 경건한 마음이 들어. 올 때마다 이거는 꼭 기억하지 내가. 빼곡히 들어찬 능선을 보면 산의 품에 깊이 들어왔음을 느낍니다. 계곡을 타고 불어오는 바람이 볼을 어루만지고 떠납니다. 물소리 어때? 좋지 않아? 빙하 소리가 녹아서 어? 물소리가 너무 좋은데 그게 마음의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자연의 소리 그 자체이지 않을까 싶어. 네. 우리 잘 귀담아 들어야 돼, 이런 거는. 원래 저 자연은 귀로 들어온다고 그랬거든. 이게 듣기를 해야 되는 거야, 듣기를. 그 문명은 눈으로 들어오고 자연은 귀로 들어와. 그 얘기는 이제 귀가 이게 살아 있어야 돼. 그래서 어떤 소리를 듣고 그래야 힐링이 되는 거야. 계곡과 산과 흰구름 너무 좋은데요. 잘 나온 것 같아요. 눈을 싹 감아봐. 느껴지는 눈 감으면 빛 느껴지지? 귀로다 소리 느껴지지? 그래서 숨을 천천히 잡아. 귀로 들어와 마음으로 보니 생동하는 만물. 뭔가 그야말로 이창수 사진가는 후배에게 자연의 참모습을 안겨줍니다. 좋네, 여기. 다리 무지하게 높지? 내가 기억하기에는 여기 오는 것 중에 제일 높은 다리일 거야. 근데 지난번에 왔을 때는 좀 밑에 다리만 있었거든? 아마 그 뒤로 저 새 다리가 생긴 것 같아. 저 높은데. 남체 바자르로 가는 마지막 다리입니다. 두드코시와 보테코시가 만나 하나의 강이 되는 곳으로 네팔인은 이를 신성하게 여깁니다. 이를 증명하듯 수많은 타루초가 다리를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불경이 적힌 타루초를 바람이 일거 세상으로 퍼지면 평화의 세계가 온다고 합니다. 갑자기 숲속으로 들어간 이창수 사진가. 자랄이라 불리는 산양을 포착했습니다. 예민한 동물이라 잠시 얼굴만 보인 뒤 이내 숲으로 사라져버립니다. 오늘 거는 아주 커가지고 큰 거 이렇게 가까이서 처음 봤거든요. 어쨌든 기분 좋아요. 왜냐면 이 야생을 본다는 것 자체가 맨 일반 풍광만 보다가 그래서 아주 기분이 좋네요. 거친 히말라야에 거친 숨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남체 바자르로 야크 고기를 짊어지고 가는 포터들. 40에서 100kg까지 짐을 지고 히말라야 고갯길을 힘겹게 오릅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어린 소년까지 일에 뛰어듭니다. 온종일 걸어서 받는 일당은 우리 돈으로 2만 원. 고생하는 것에 비해 턱없이 적지만 이마저도 없어서 못한다 합니다. 그들이 흘린 땀은 눈물되어 애환의 길을 적십니다. 일행은 에베레스트가 처음으로 보이는 곳에 도착합니다. 저쪽이 지금 에베레스트 뷰 포인트야. 이게. 그러니까 남체 올라오는 게 첫 번째 보이는 포인트지. 멋있는데요. 이게 좀 나무가 가리긴 해도 어쨌든 여기에 와서야 이제 에베레스트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야. 실감이 이곳이. 나는데요. 그럼. 힘들 때는 계속 호흡에만 집중해요. 그 들숨 날숨을 왼발 오른발 맞추려고 노력하면서 그래야 힘든다는 생각 자체를 없앨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호흡하면서 계속 걷는 것 자체에만 신경 써서 사실 멀리도 잘 안 보거든요. 내딛는 한 발 한 발 그거에만 집중하려고 노력하죠. 그 숨이랑 발걸음이랑 리듬이 맞으면 꽤 편해지거든요. 저 보이지? 건물들. 네, 마을. 저 남체야 저기. 다 왔네요. 오늘 숙소. 오르막이 좀 힘들었지? 힘드네요. 오늘의 목적지 남체 바자르입니다. 여기가 절반 온 느낌이야. 편안해. 남체만 들어오면. 많이 오셔서 내 집 같은데? 세르파의 고향이라 불리는 남체 바자르는 어머니의 품 안에 오롯이 안겨 평온함이 감도는 곳입니다. 산속의 마을답지 않게 도시처럼 번화한 모습이 이채롭습니다. 바자르는 시장이라는 뜻으로 매주 토요일에 장이 섭니다. 이날에는 상인들이 물건을 가득 싣고 마을로 들어옵니다. 에베레스트로 가는 산악인과 여행자가 모이는 거점 도시이며 대부분 이곳에서 이틀간 고소 적응을 하며 다음 일정을 준비합니다. 여행자는 남은 시간에 마을을 둘러보며 여독을 풀고 마음을 정리하기도 합니다. 번화가지. 네, 루크라 공항보다 더 거기다가 더 센 것 같아요, 발전한 여기가. 여기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네.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기념품들을 많이 사. 뭐 있을 건 다 있네. 지도도 팔고 뭐. 재밌어 여기. 네. 그래도 이틀 고소정 때문에 여기 있어야 되잖아. 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렇게 산책을 많이 다녀. 그러면서 이런 거 사는 거지. 네팔 시내 거리를 연상시키는 남체의 골목길입니다. 기념품과 등산 장비 등 여행자의 편의를 위해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예, 우리 오늘 예차할 때 홍대. 여기 있었어요? 홍대. 이틀 동안 여기 있잖아요. 이틀간 남체에서 머물 콩대비 롯지입니다. 해발 3,440m에 위치한 남체. 해가 지면 바로 추위가 엄습합니다. 손도 높고 몸도 높는데. 계속 오르막이 좀 많았지만 그래도 편안하게 온 편이고요. 아직은 이제 그 호흡하기가 괜찮으니까 이제 오늘부터 이 남체 여기서부터 이제 고소 적응해야 되거든요. 여기가 한 3,440m 정도 되는데 그래서 누구든지 하여간에 여기 오면은 이틀을 자야 돼요. 고소 적응해야 되고 그리고 저한테 남체는 이제 편안해요. 왜 편안하냐면은 여기 오면 일단 쉬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산책을 많이 다니고 하다 보니 이렇게 저렇게 자꾸 접하니까 그래서 시작이 반이듯이 이제 시작했는데 앞으로 갈 일은 멀지만 거의 뭐 다 온 듯한 느낌, 히말라야 쪽, 에베레스트 쪽 다 온 느낌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곳이에요. 처음 온 길인데 생각보다 오르막길이 많아가지고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또 작가님이랑 같이 오면서 사진 찍고 좀 배우면서 원포인트 레슨이 좀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인 배우는 중인데요.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품 남체. 하루가 저뭅니다. 이것까지 다 해서 더 골라야 되고 그날 밤 이창수 사진가는 그동안 촬영된 14자 베이스 캠프 사진을 후배에게 보여줍니다. 나름 이게 내 나름대로 이창수의 어떤 그것을 보여줄 수 산을 보여주는 거냐 이창수를 보여주냐는 거 했을 때 산은 너나 없이 이렇게 다 많이 찍는단 말이야. 산사진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나 같은 경우는 거기서 좀 벗어나서 뭐 또 다른 각도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생각으로 해서 그래, 이창수가 바라본 히말라야의 진실은 뭔가 룽다 나무에 연결돼 있잖아. 요게 타르초 작을수록 더 강조가 돼. 그쪽으로만 눈이 탁 가잖아. 이 타르초가 계속 바람에 흔들리는 그래서 사실 타르초 찍은 게 아니고 바람을 찍은 거지. 그러니까 바람이 느껴지는데. 이런 거가 난 내 생각으로는 K2가 좀 바위가 살아있어.
빛의 어른거림과 구름의 어른거림을 통해서 산이 살아있다라는 느낌? 사실은 이제 봉우리가 많이 보이고 이랬을 때 우리는 보통 이제 모양에 빠진다는 표현을 쓰거든. 어떤 형태가 다 나오고 이랬을 때 우리 형태를 본다고. 그럴 때 그 안에 내면을 바라보는 건 좀 쉽지는 않거든. 적어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내 사진 같은 경우는 그런 봉우리의 그 끝 지점보다는 그 큰 봉우리를 이루고 있는 그 어떤 내적인 거, 그 뭔가 그거를 내 개인적인 관점, 내 생각으로 뭐 이렇게 표현해내는 거지. 또 요 형태가 딱 나왔잖아요. 이거는. 그러나 이쪽에 이 골 봐봐, 이 결. 이 결이라는 표현을 잘 쓰는데 이게 산의 결이거든. 산의 결이라 하면 내면이라고 안 보는 거지. 6월달 전시할 거를 어떤 결을 보다 내지는 결을 느끼다, 숨결의 결.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숨을 듣다고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거가 그 결을 보는 거가 이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거다라고 난 지금 생각하고 있고 이런 류의 사진에서 보면 결을 느끼고 결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빙하에 흐르는 결이 느껴지는. 그렇지. 아무튼 사진 잘 봤습니다. 작가님의 뭐. 이 사진 내면의 세계, 그냥 일반 사진, 그냥 풍경 사진 이런 건 틀린 내면의 세계를 좀 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 우리가 꼭 베이스 간다고 꼭 걷는 것만이 전부는 아닐 것 같고 잠시 밤하늘 별을 쳐다보면서 각자의 낭만 내지는 각자가 갖고 있는 생각을 별 보면서 이렇구나 저렇구나 이렇게 풀어내는 그런 시간이 이 트레킹 시간에서도 나름 소중한 시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네요 지금. 오늘 이제 오후에 가야 될 때가 에베레스트 뷰 호텔 거기가 한 3,840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 올라가서 고도정하고 도로 내려와야 되죠. 이쪽으로. 그리고 또 에베레스트 뷰 호텔로 가는 이유는 거기 가서 그 에베레스트나 로체 뭐 여기에 이제 석양 해질 때 지금 일부러 오후에 가는 이유가 이제 해질 때 사진 좀 찍으려고 그 갔다가 이제 내려올 겁니다. 보소증은 낮은 지대에 살던 사람이 고지대로 오면 두통이나 구토 증세가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보소증에 걸리면 더 이상 등산은 어렵고 생명에도 위협이 되기 때문에 바로 하산해야 합니다. 남체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머무는 휴식처와 같은 곳입니다. 올라가면 에베레스트를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네. 날씨가 좋아야 될 건데. 지금은 좋은데? 네. 남체의 수문장 탐세루크의 웅장한 자태가 여행자를 압도합니다. 잘 떴다 야. 낮달이다. 여기 조그맣게 흰산 보이지? 네. 그 아마다블라. 좀 더 돌아가면 더 많이 보여. 그 유명한 아마다블람을 보는군요. 여기가 원래 생부채 비행장이었다는데요. 예전에 한 명 뭐 바로 내려서 고소 때문에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폐쇄됐다고 합니다. 산은 눈에 들어올수록 수줍은 듯 구름으로 제 모습을 가립니다. 사진가는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한 장면 한 장면을 필름에 새깁니다.
구름하고 빛하고 좀 넓게 연결돼 가지고 느낌이 좀 괜찮아 가지고 사실 올라오면서 처음으로 사진 한 장 찍었네요. 그래가지고 탐스로크는 어쨌든 계속 저한테 반갑게 오는 산이거든요. 이제 사진이 계속 잘 나오더라고. 오늘도 지금 탐스로크의 그 뭐지 구름과 까마귀 살짝 나르는 거 이거 기분 좋게 찍었어요. 안개가 좀 많이 꼈네. 몇 발자국 앞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안개가 자욱합니다. 신비감이 더해지는 길입니다. 히말라야는 아침엔 구름 한 점 없이 맑지만 오후가 지나면 흐려지는 일이 많습니다. 이런 날씨엔 에베레스트도 석양도 못 볼 수 있습니다. 초원의 한가로이 풀을 먹는 야크떼를 만났습니다. 이 남채 쪽이 야크 키우는 데야. 그 뿌리 이렇게 뒤로 뒤집어졌잖아. 게다가 치마 입었지. 털. 응? 멋있어. 야크는. 네, 다 왔다. 이게 웰스 뷰 호텔. 저 앞쪽으로 가면 그 전망이 잘 보여. 마지막 고비처럼 계단이 높네. 네. 오늘의 목적지 에베레스트 뷰 호텔에 도착합니다. 나스테. 이 호텔은 일본인이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베레스트와 로체, 아마다블람까지 조망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오늘은 구름에 가려 제 모습을 보여주질 않습니다. 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에베레스트가 이래야지. 보여? 근데 지금? 안 보이지? 길만 보이죠? 아마다블람만 겨우 모습을 드러냅니다. 3,800m인데. 3.890. 처음에만 힘들고 오는 길은 굉장히 아름다워. 그지? 여기 오는 길이. 그리고 또 길도 풍지가 좋고. 근데 어떡하지? 뷰가 안 보여서. 지금 우리 남치에서 에베레스트 뷰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뷰가 최고인데 지금 구름이 가려서 조금 아쉽네요. 저기 다 이쪽이 아마다블람이고 왼쪽에 에베레스트 로체가 있지. 계속 일기가 저녁 때는 안 좋아요. 아침에는 잘 보였는데,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또 올라가는 길에 보면 더 자세히 볼 수 있으니까 아쉬움을 뒤로 하고 내려가야겠는데. 그러시죠. 한 1시간 정도 기다렸는데 결국 에베레스트 로체 아마다블람 못 봤네요. 좀 아쉽기도 하고. 내일 가는 길에 계속 또 보이긴 할 거예요. 뭐 더 기다려봐야 지금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제 철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맑은 날엔 눈이 시리도록 아름다운 히말라야의 자태가 그림으로 다가옵니다. 오늘은 아쉬운 마음으로 내려가지만 여정 내내 히말라야는 함께할 것입니다.